전라남도 해남에 귀농한 지 6년. 상당히 큰 건데? 아이, 무겁다. 아유, 묵직하다. 아이고, 많이 늘었어. 영상 씨는 귀농 2년 차가 된 아내와 육아 아닌 육아 중입니다. 바나나를 키우고 있죠. 잘 도착했어요. 상자 좀 열어봐 주세요. 배송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할 정도로 꼼꼼. 일주일 정도 놔둬도 괜찮을 거예요, 맛이. 바나나를 잘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떨어졌네. 어이, 참. 아, 일단 가버렸다, 두 사람 일단. 차버려 그냥. 그래. 나무는 좋았는데.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 됐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건 물론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한다는 영상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와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영상 씨 일상. 함께 하시죠. 농업과 어업을 하기에 좋은 해남. 청정 바다를 이용하는 각종 수산 양식업으로 많은 소득을 내고 간척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확보, 농업 분야에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데요. 쌀과 배추, 고구마 등 유명한 특산물이 많은 건 구릉지대와 해양성 기후로 온화하기 때문. 이 온화한 기후를 이용해 바나나 농사를 시작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거 따도 될 것 같은데? 비대가 잘 됐네. 35kg 나오는데? 아니, 35 미만. 35분 미만? 상당히 큰 건데? 해봅시다. 2년 전에 시작한 바나나 농사. 아이고, 종이 다르니까 이렇게 칼이 쭉쭉 들어가. 여기 6년 전인 귀농 초 배추 농사를 지어 포전 거래를 하던 영상 씨. 팔로를 못 찾던 영상 씨는 2020년 논이었던 자리에 바나나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완공 후인 2021년 1월 바나나 모종을 심었는데요. 다음해 첫 수확을 하고 올해가 바로 두 번째 수확. 600여 평의 삼연동 하우스 가득 바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 무겁다. 한 나무에서 수확하는 바나나의 무게만 30kg 내외. 주문이 들어오면 수확을 하곤 하는데요. 하루 평균 한두 나무 정도를 수확하고 있죠. 아유, 묵직하다. 아이고, 많이 늘었어. 단둘이 일궈 나가는 농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성공! 이게 잘못되면 이걸 못해요. 왜? 다른 바나나를 베버리니까. 작년 같은 때는 따면서 기스가 많이 났죠. 상처가 많이 나서 상품이 안 된 경우들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벌어진 것은 이렇게 하면 온샷이 되고 투샷이라도.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엄청 달라졌죠. 모종을 심으면 수확은 3년 사이 3번. 해가 갈수록 수확량도 늘어난다는데요. 바나나 농사를 처음 시작했던 작년, 실수가 많아 상품화시키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 실수를 만회하려 더 노력했는데요. 아유, 이게 묵직해서 조심해야겠어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농사도 배웠죠. 내가 쏠게. 자, 힘 하나도 안 된대. 응? 그러더라도.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1980년대 재배되기 시작한 바나나는 일조량과 일사량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는데요. 나무가 성장하면 꽃대가 나오고 꽃을 덮는 덮개인 붉은 포엽한 꽃에서 바나나가 자라는데요. 보통 포엽 한 장 안에서 한 손의 바나나가 탄생. 꽃대가 나오고 4, 5개월 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왔구나. 방문한 손님은 과거 함께 일하던 동료와 아들. 근데 일하고 봐. 여기가 니꺼 나무. 이게 9월 18일 날 개화를 했는데 통상 120일이야. 4개월인데 2월 18일이야.
네네. 근데 오늘이 이제 한 달이 더 지나 버렸잖아. 그래서 네. 지금 수확을 해야 돼. 와. 그래서 오늘 수확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수확하는 거. 와. 야, 네 거 잘 키워주셨다. 그러니까요. 어? 와, 잘 봐봐, 먹게요. 기념 사진 하나 야, 진짜. 와. 만져보면 진짜 많이 컸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다르죠. 예, 예. 바나나 나무 중 한 그루를 분양받고 틈틈이 와서 살폈다는데요. 다른 데서 뭐 다큐멘터리 보면은 네네. 저기 통째로 딱 따가지고 막 이렇게 짊어지고 오고 막 그래. 그런데 맞아요. 그것은 이제 현지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 방식은 그리고 특히 이제 큰아빠 농장에서는 곡과도 가지고 일일이 이쪽 손 이게 손이라는 게 이렇게 한 손씩이 손씩 이렇게 뚝뚝 잘라. 직접 한번 해봐. 네네. 그 힘을 주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막 아까처럼 그렇게 끝이 찍어갖고 살짝 손으로 움직여 이제. 그래갖고 옳지. 그렇게 옳지 천천히. 천천히. 옳지. 손목을 조금 더 옳지 그렇게. 들어가잖아. 옳지 들어가지. 어, 예. 그렇게 근데 천천히. 그렇게 하면 안 돼. 끝이 너무 나왔어. 밑으로 살짝 내려봐. 내려봐. 어째? 와, 진짜. 와. 와, 팔목 나갈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여기가 날아갈 거거든. 와. 3kg 넘겠는데? 그죠. 이걸 따면서 잡으려면 이게 떨어뜨릴 때가 많아. 3kg 넘겠어. 수확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귀한 경험. 4kg 가까이 되겠네. 야, 네 거 마지막 수확한다 이제. 그렇지. 오, 고생했어. 됐다. 잘했어. 거기 저울 한번 해줄래? 줘봐. 와, 5.7kg? 내가 그랬잖아. 거의 6kg. 시중가의 반 가격에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지. 이제 끝난 게 아니야. 또 와봐. 또 이제 이걸 다음. 왜 이렇게 감싸냐면 물이 엄청 떨어지잖아. 아, 맞아요. 이러니까 바나나도 보호하고 나도 물 안 마시려고. 이렇게 하면 일이 투가 되니까 네네. 그걸 저기야 돼. 수확과 동시에 바나나를 씻는 이유는 바나나 나무에서 나온 즙과 이물질들을 닦아내기 위해서인데요. 껍질이 저기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이렇게 씻을 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씻고 그 후숙돼서 노랗게 될 때 노랗게 후숙이 안 되면 여기가 까맣게 멍들어버려요. 목에 이렇게 물을 얹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하게 해야 하는 작업들. 모든 게 상품성을 위해서라네요. 근데요, 이제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면 바나나는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5일 후. 네? 5일 후. 5일로요? 와. 빠르면 5일, 안 그러면 일주일. 근데 이제 보통 5일 정도 되면 네네. 그 아주 맛있진 않지만 네. 먹을 수는 있어. 아.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걸러낸 바나나는 1시간에 걸쳐 바람에 말립니다. 후숙실에 입고하기 전 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예민한 코팅막이 있는 바나나 껍질. 수건으로 닦으면 자칫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무 분양을 받은 학생의 바나나는 물론 오늘 수확한 바나나까지 깨끗하게 씻어 말리고 나서야 오전 일과가 끝이 났는데요. 그날 오후 농막에서 간단하게 챙기는 점심 식사. 메뉴는 바나나 꽃과 포엽을 이용한 월남쌈입니다. 꽃은 좀 쓴맛이 나요. 쓴맛이 강하고 이렇게 폴리페놀이나 탄닌 때문에 조금 떫거나 쓴맛이 좀 나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섬유질이 많다 그러는데 단맛이 더 많이 납니다. 바나나 못지않게 좋은 효능을 가진 게 바나나 꽃과 포엽. 바나나는 독소 배출과 혈압 개선, 스트레스 해소와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꽃은 비타민과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미용과 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네요. 또 연한 포엽은 양배추 대용으로도 사용한다는데요.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 월남쌈. 맛있겠다. 귀농 후 건강은 또 다른 관심사. 베트남 애들은 월남쌈에다가 술은 뭐 먹을까? 뱃살 아저씨. 아, 술이란 소리는 아니고 궁금하다는 얘기. 바나나 농사를 하다 보니까 막 바나나 꽃잎으로 요리를 하시는구만요. 이제 맛 봐봐요.
내가 맛있으면 내가 돈 낼게. 알았어. 라이스페이퍼에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바나나 꽃과 포엽까지 싸먹는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다. 맛있는데? 쓴맛은 줄어들고 아삭한 식감은 배가 된다는데요. 바나나 싱싱한데 이게 언제 딴 거지? 그저 택배 본. 그제? 어제 좀 딱 일주일이네? 일주일. 5, 6, 7. 어제가 이길 택배 도착일이고. 그러면 구입하신 분들도 딱 지금 이 맛으로 드시겠네. 귀농하기 전 지역 신문사 사진 기자로 활동했던 영상 씨. 국립공원공단 홍보 담당관으로도 일했었는데요. 편찮으신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해남으로 귀촌. 귀촌 후에도 신문사 편집국장과 문화관광재단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한 건 2018년. 배추 농사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는데요. 그 후 해남군 시험 사업으로 바나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바나나 하우스를 지었고 간호사로 근무하던 아내는 작년 귀농에 합류. 지금은 한창 바쁜 수확철을 보내는 중이죠. 수확뿐 아니라 후반 작업에 큰 공을 들여야 하는 바나나 농사. 그 중에 하나가 후숙시키는 일이랍니다. 오늘 양이 상당히 나오는데. 거기에서 후숙제를 오늘 새거 이었어? 바람에 말린 바나나를 비닐로 밀봉. 그 후 후숙제를 넣고 후숙실에 보관을 해야 하죠. 최고 나왔네. 그래? 지난번에 36kg짜리 빼. 36이었는데. 36kg. 피해 입은 거 있어. 그거는 피대가 너무 돼가지고 막 찢어져. 이렇게 돼야 상품이 되지. 딱 작년만큼의 비대가 된다. 근데 아직도 불안하네. 후숙 과정에서 비대해질까 싶고 아니 괜찮아. 찢어질까 싶고. 그러니까 어제 그거 보낸 것보다 좀 편해. 후숙 과정에서 비대해지면 바나나가 터지고 또 상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의 후숙 과정은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영상 씨 부부는 하루에 서너 번씩 후숙실을 확인합니다. 상태에 따라 후숙제를 빼곤 하죠. 이게 81%까지 올라가는 21 됐네. 대박네. 맞지?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스마트팜이지만 온도 체크는 한 번 더 철저하게 합니다. 기계 결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한편 일주일간 후숙된 바나나는 포장을 해서 판매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판매될 양은 총 36kg. 보통 바나나는 학교 급식과 해남군이 직영하는 쇼핑몰로 납품되는데요. 전화로도 개별 주문을 받아 전국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포장이 관건이죠. 5kg 3개. 일반 박스. 두 건 중에 하나가 충북 청주네. 거기 혹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하나는 광주고. 광주는 영상. 그러면 하나는 스티로폼, 하나는 일반 박스. 일반 박스. 그렇게 울산도 울산도 일반 박스. 그러면 5kg 일반 박스 2개, 스티로 박스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그 3kg는 시뮬레이션은 그냥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포장 박스. 언제나 일기예보를 봅니다. 몇 단위 3시간짜리 일기예보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데 지금이 애매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미 월요일부터 테스트를 했어요. 문제 없다라고
왔기 때문에 일반 박스로 가는데 이러다가 또 꽃샘추위가 딱 올 때가 있으니까 항시 그 받는 지역의 일기예보를 하루 전에 열어봅니다. 이길 택배니까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익은 바나나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배송 완료 시점에 맞게 익은 바나나와 덜 익은 바나나를 함께 포장한다는데요. 시간차를 두고 먹을 고객을 염두에 둔 거죠. 많이 떨어져서 뭐가? 손이 무게가 나가니까 떨어져 버려? 끊어져서. 아니 아직 후숙이 안 됐는데 끊어져 버려. 넣어놔버려. 나누고 있는데 가운데가 떨어지니까. 후숙 과정에서 비대해진 바나나는 온전한 형태를 잃어버려서 버려야 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상품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데요. 아니 풋풋한데 저렇게 떨어져 버리네. 후숙 상태, 저 비대 상태일까? 너무 비대 상태가 비대? 됐어. 오늘 보낼 물량은 문제 없어? 국내 바나나 소비량의 많은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산의 경우 저장력을 위한 처리 때문에 향과 색이 물러지고 유통 과정에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국내 바나나 농가의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영상시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급식량. 사실 택배로 보내도 무관하지만 영상시는 직접 배달해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오가는 연료비에 톨게이트비 등 비용이 더 들지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어서라네요. 한 시간 걸려 장성으로 직접 배달을 간 영상씨. 영상씨의 바나나는 장성 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납품되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협에서 급식을 일괄 처리하는데요. 5박스입니다. 네, 먼 길 오셨네요. 예, 아니 택배 보내려다가 지난번처럼 약간 냉해 우려되는 게 있어서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급식 납품. 납품 요청 후 시식까지 해보고 나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럼 25. 그다음에 분양초가 10kg. 네. 플러스 1. 그러니까 친환경 무농약이라는 배식하시면서 저 학교에서는 뭐 문제가 없죠 지금. 아무래도 저번에 택배로 받았던 물량이 조금 냉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스티로폼으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습도, 습기나 냉이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 상온 보관 창고가 있어서 다행인데 없으면 아주 지금 또 일교차가 떨어지니까 네. 지금도 새벽은 한 2도, 3도 떨어지죠. 네, 다음 주까지 또 계속 아침 밤으로는 또 춥더라고요. 안 되면 저기 헌 담요라도 덮어놓으시고 네. 모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배송 가기 전까지는 상온 창고에서 이제 네. 보관하다가 나가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놔도 학교에 배달될 때까지 무르지 않도록 당부에 당부를 합니다. 딱 이 포장 상태를 보면은 참 정성이 많이 느껴져서 저도 그렇습니까? 뿌듯하네요. 예. 택배 보낸다는 수준 정도로 이렇게 에어쿠션하고 해서 보낸 거니까 네네. 학교까지 가면서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예. 애써서 키운 만큼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농부의 자존심이랍니다. 다음 날 만개한 봄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 씨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과거 카메라 기자로 활동했던 영상 씨의 취미는 사진. 봄에는 야생화를 찍고 벌써 순이 나오기 시작은. 동절기에는 초망원 렌즈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도 찍는다는데요. 사진작가 협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영상 씨는 생태 관련해서 사진 도감을 5권이나 낸 실력자입니다.
요즘도 시간이 되면 사진 찍는 일에 몰두하곤 하는데요.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던 그때 왜? 아이고. 민지 아빠 어? 떨어졌네. 이것도 잘하셨어. 내가 잘한 거야? 응. 어이 참. 아이고. 그래도 아까 저거처럼 그 약하구만. 근데 그러더라고. 여기서 안 잡아 여기가 아니야. 내가 안 보이. 며칠 전에 봤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이고. 딱 그 자리에서 좀 떨어졌구만. 이거 그때 내가 이상하다 했잖아. 30만 원 잡고. 야야야야. 이게 투도공학이 난 게 지금 제대로 저기가 안 되니까 색깔도 하얗고. 아 일단 가버렸다 두 사람이 일단.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차버려 그냥 부딪히게. 그래. 나무는 좋았는데. 여기 있다 얘. 뭐가? 부러졌다. 아 그러니까 거기가 근데 이상하게 2단으로 부러졌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러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진 포역. 이게 녹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막 잎사귀가 우거지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속이 상해요. 열심히 했는데 속상해. 뒤늦게 후회만 밀려옵니다. 왜? 나뭇잎이 드럼도 걸렸어. 잎은 드럼에 말리고 꽃은 하늘로 올라가고 바나나는 왜 이게 이렇게 가버렸어. 안에 이렇게 되면 못 살려? 아니 그래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그게 드럼이 내려오면서 드럼을 눌렀나 봐.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 개폐 장치인 하우스 드럼. 그럼 다 큰일 말렸네. 났네. 큰일 났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 가기는 너무 멀지. 이어서 이쪽에 거 가든지 해야 되겠다. 과연 영상 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